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제 꼭 이제 언론에 한 줄 나오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참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방도 말씀 헬기 이야기하면서 뭐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생각하라 무슨 뭐 의사에서 그런 거 발표했잖아요. 사람이 여기 잘 다쳐가지고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를 생각해야 돼, 공공 의료를 생각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생각하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인가요? H그룹의 모 회장은요. 네. 구급 침대에 누워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휠체어 보다기 구급 침대에 누워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급 침대에 누워서 재판에 올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재판에서 말을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정인신문이잖아요, 유동규 씨. 네. 그러면 이제 검사가 묻고 변호인이 묻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가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일단 밝혔어요.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라는 문자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명의로 배포가 됐는데 이 때문에 사건이 축소가 됐고 이재명 대표가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주 총리실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와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적과 신상을 은폐하며 정권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작성해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괴문자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경찰이 수사 축소 은폐했다. 그 시작이 총리실이 1cm 열상이라는 괴문자였다. 조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때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축소 왜곡을 합니까? 그때 목격자가 몇 명입니까? 저는 자꾸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걸 강조 상처가 깊다는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동정 여론 때문인지 우리 국민 중에 열상하고 자상을 제대로 구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자상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동정해야 되고 열상이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찢어질 열, 자 이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알기로 0.9mm 이렇게 깊고요. 안쪽으로 이게 1.4cm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cm 열상이 초기에는 보면 정확하게 보면 1.4지만 0.4 차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축소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막대기라든지 자작극 있잖아요. 이거는 경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근거 없이 일부 유튜브에서 제기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경찰 발표 때문에 자작극 나무 막대기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고발까지 하는 거는 총리실 너무 과했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이 과했다는 의견이신데 박주영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요 이 사건 피습 당시에 이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했다. 이거는 뭐 영상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것도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여기 두 분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형사사건 다뤄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정부에 이제 근무를 안 해보셔서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총리실의 대테러 본부라는 데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대다수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보가 빨리 보고됩니다. 현장 경찰을 통해 가지고 지방청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바로 가고요. 본청에서 총리실에 있는 민정실 쪽으로 바로 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모든 것을 통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총리실에서 발표할 때는 이게 열상인지 그다음에 최초에 나왔던 게 수사도 안 해보고 경찰에서 단독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기억나죠? 정당이 민주당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양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당적은 밝히질 않아요? 당연히 이거는 의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총리실에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열상과 자상을 구별 못합니다만은 공무원들과 경찰 그리고 의사들은 열상과 자상을 구별합니다. 그게 또 정확하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나라 보고 체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가면요 국정상황실까지도 바로 연동돼서 보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조정욱 이제 변호사님. 그냥 이게 피습 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하면 증거인멸이죠. 근데 다 동영상을 찍어놓고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놓고 그래서 이게
치운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랬다고 합니다. 예, 경찰 발표는. 거기가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피를 갖다가 한 달, 두 달 뭐 재판 끝날 때까지 그 피를 나눠야 됩니까? 다 촬영해 놨잖아요.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수사 안 하고 공범이라고 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그 편지를 변명문 이거는 이제 부치족이라는 사람들 긴급 체포가 수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공범이 없으니까 없다고 발표한 거지. 어떻게 수사도 안 하고 처음부터 발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습 바로 당일날 공범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비습 다음 날 바로 정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서변께서 시기적으로 헷갈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덕도가 공사를 하는 곳에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범죄 영화에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사각을 해서 네. 이 가이드라인 쳐놓는 거 있습니까? 가드 쳐놓는 거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자택에서 회복 중인데 언제 이제 당무에 복귀할 거냐, 여의도 복귀해서 언제 당무 시작할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장가 기자, 이번 주 뭐 이르면 이번 주에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상 이후에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탈당 그리고 창당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자객공천이다, 성희롱 논란이다 해서 당 내부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좀 조기 복귀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23일에 재개하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서 당분간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비명계 탈당도 사실 있었고요. 자객공천 관련해서 뭐 친명계 의원들 좀 얘기도 있었고, 개파 대립이 있었고, 당무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가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현안이 좀 산적해 있는데 우선순위 굳이 정하자고 하면 뭐 어떤 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뭐 공천 상황에 대한 보고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런 또 이제 기준이 아까 우리 서변이 지적했던 거 저 동의합니다. 일면으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당내 기득권이라고 해서 뭐 그분에게 가는 길이 편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자객공천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이거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서정 변호사님 뭐가 좋을까요? 표적 공천. 표적 공천도 아니고 뭐 표적 자객 출마라고 하는 게 맞죠, 차라리. 예. 왜냐하면은 경선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천이 아니에요. 자객 공천이라고 하면은 몰래 가가지고 현재 있는 의원을 잘라내버리고 뭐 서정국 변호사는 저 같은 사람이 딱 꼽아버린다. 이게 이제 자객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이 공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적 출마, 표적 공천으로 한번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뭐 당무를 잘 공식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당 입장,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효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부울경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부산대 병원에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거기 있었으면 이제 부산 민심이 상당히 국민의힘한테 좀 어려웠거든요. 네. 엑스포 불발이라든지 산업은행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대병원 못 믿겠다. 서울대병원 가자. 헬기 불러. 이래가지고 이게 가는 바람에 부산의 민심이 완전히 디비지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민심이. 그 틈을 타고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내가 이제 추미애 장관 때 기양을 왔다. 기양 와서 사직에서 사직 야구장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호프집에서 야구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직에서 야구도 보고 그다음에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쭉 연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산의 민심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뼈아픈 이런 데 부분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디비졌다는 뒤집어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흉내낸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재판에 나서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연되긴 했습니다. 재판이 좀 못 나가긴 했는데 건강상으로 지금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일 피습 사건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10일 퇴원을 해서 지금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이미 9일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해당 재판은
법원에서 이제 직권으로 연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1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거든요. 이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췄는데 당분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변호인들은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지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23일 이 재판이 재개가 되지만 원래 이제 이렇게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판 기일은 미루지만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예정인 23일 재판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정해져 두었습니다. 네. 이제 그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을 제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의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네. 이외에 다른 재판들도 있지요. 다른 재판들, 백현동 재판이라던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연기돼서 22일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없이도 일단 재판 이어갈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박지영 본자님,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를 보탰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거 보니까 별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재판 불출석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밝혀라. 일부러 지연 전략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요즘 그 대한민국 의사들 왜 이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정치 이전에 의사라면은 인륜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제 꼭 이제 언론에 한 줄 나오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참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방도 말씀 헬기 이야기하면서 뭐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생각하라 무슨 뭐 의사에서 그런 거 발표했잖아요. 사람이 여기 그 다쳐가지고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를 생각해야 돼, 공공 의료를 생각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생각하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인가요?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의사를 하셨다면은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먼저 내시는 게 맞죠. 작은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정쟁의 요소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작은 꼬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제가 이름은 말 안 하는데 H그룹의 모 회장은요. 네. 구급 침대에 누워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휠체어 보다기 구급 침대에 누워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급 침대에 누워서 재판에 올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재판에서 말을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정인 신문이잖아요, 유동규 씨. 네. 그러면 이제 검사가 묻고 변호인이 묻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을 못한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정 교사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주법 위정한 분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한 두세 번 하면 끝나버리면 총선 전에 위정 교사가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도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뭐 안 노는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사실관계 하나는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요. 짧게 하시죠. 최근 재판이 속도가 안 난 게 유동규 씨가 잘 안 나와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